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중국 국영방송의 차세대 앵커가 뜻밖의 발언을 한 건데요. 중국이 진짜 강해지기 위해서는 신뢰를 먼저 배워야 합니다. 이 한마디가 중국 SNS는 물론 전 세계 중국 커뮤니티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 발언의 배경에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짧은 한국 여행이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자신만만하게 떠났던 그 여정에서 그녀는 처음으로 진짜 강대국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도대체 그녀는 한국에서 무슨 일을 경험한 걸까요? 사연을 시작하기 전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국가의 품격이란 과연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걸까요? 지금 전 세계의 질서는 빠르게 재편되고 있습니다. 이제 아시아는 유럽과 미국의 기준을 따라가는 존재가 아니라 그 기준 자체를 다시 쓰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 거대한 변화의 한복판에 중국의 젊은 앵커 한 명이 마주한 놀랍고도 조용한 충돌이 있었습니다. 저는 중국 국영방송 차세대 앵커 연수생 양미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방송에 관심이 많았고 고등학교 때부터 미디어와 언론의 세계를 꿈꿨죠. 중국 최고의 방송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그 후 바로 국영방송 연수 프로그램에 선발됐습니다. 정말 치열한 경쟁을 뚫은 거라 자부심이 컸어요. 특히 저희 부모님은 외교부에서 오래 근무하셨던 분들이라 어릴 때부터 늘 이런 말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중국은 세계의 중심이다. 너는 그 중심을 대표할 아이가 돼야 한다. 그 말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늘 당당했죠.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주변 국가들에 대해 조금은 우쭐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 같은 나라는 예전엔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곳 아니겠어요? 문화든 역사든 늘 우리 그림자 안에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 제가 이번에 유럽 미디어 견학 프로그램에 선발되었고 한국 방송인 연수생들과 함께 파리로 출장을 가게 됐어요. 공항에서 처음 이주연이라는 한국팀 막내 연수생을 봤을 때 그 밝은 표정이 인상적이긴 했지만 솔직히 그렇게 신경 쓰이진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들보다 더 큰 나라, 더 큰 미디어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출국 당일 베이징 수도공항에서 제 손에는 붉은색 중국 여권이 들려 있었죠. 번쩍이는 금색 국장이 눈에 들어오자 왠지 모르게 어깨가 펴지더군요. 이 여권 하나면 어디든 떳떳하게 다닐 수 있지.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저는 계속 상상했어요. 파리 공항에 도착하면 자동 입국 심사대를 지나고 프랑스 공영방송의 기자들이 저희를 취재하러 나와 있을지도 모른다고요. 왜냐하면 중국은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니까요. 게다가 저는 그 중국의 대표 연수생 아닙니까? 이번 출장에서 제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면 본사 뉴스 진행자 발탁도 멀지 않았다고 믿었죠. 하지만 파리 도착 직후 그 모든 자신감은 천천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비행기 문이 열리고 우리는 줄지어 입국장으로 향했어요. 한국팀 연수생들은 줄도 서지 않고 자동심사대로 빠르게 이동하더군요. 반면 저는 긴 줄 끝에 서야 했습니다. 뭐 그래도 외국이니까 그럴 수도 있지 싶었죠. 그런데 줄은 꼼짝도 하지 않았고 앞 사람들 얼굴엔 점점 짜증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저는 손에 들고 있던 여권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분명 외교부 코드가 찍혀 있는데 왜 이게 안 통하지? 속으로는 걱정이 들었지만 겉으론 최대한 침착해 보이려고 애썼어요. 그러나 제 차례가 오고 나서 생각지도 못한 상황이 벌어졌죠. 입국 심사관은 제 얼굴을 보고 아무 말 없이 여권을 다시 넘겼고 잠시 후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추가 인터뷰가 필요합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그 순간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뭐지? 이게 말이 되나? 제가 중국 국영방송의 앵커 후보라는 사실을 말해도 표정 하나 안 변하는 그 심사관을 보며 머릿속이 멍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때 자동심사대를 웃으며 빠져나가는 이주연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작은 체구의 한국 연수생이 제 옆을 스쳐 지나가면서 잠깐 저를 봤습니다. 그 눈빛이 어쩐지 부럽다가 아니라 당연하다는 듯 느껴졌어요. 그제야 저는 제 손에 쥔 이 붉은색 여권이 오히려 나를 맡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추가 인터뷰라는 이름의 별도 심사를 거치고 나서야 저는 프랑스 땅을 밟을 수 있었어요. 30분이 넘는 시간 동안 묻고 또 물었죠. 방문 목적, 체류 기간, 숙소 정보, 항공권 확인. 심지어 중국에서의 직업까지 물었습니다. 중국 국영방송 소속이라고 했더니 오히려 더 의심하는 눈치였어요. 공항을 빠져나오니 한국팀 모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일행을 기다리는 당연한 예의겠지만 그 순간 왠지 모를 열등감이 치밀었어요. 그리고 한국팀 막내 이주연이 제게 다가왔죠.
양미 씨, 괜찮으세요? 많이 기다렸네요.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대답했습니다. 별일 아닙니다. 그냥 일상적인 질문이었어요. 그렇게 말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죠. 세계 2위 경제대국 출신인 제가 이런 취급을 받다니. 호텔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중국 팀과 한국 팀은 자연스레 따로 앉았어요. 창밖으로 파리의 풍경이 지나갔죠. 아름다운 도시였지만 마음은 여전히 공항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내 여권은 왜 그들과 다른 대우를 받는 걸까?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었어요. 마침내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고급스러운 로비를 보며 다시 기분이 좋아졌어요. 역시 우리 같은 중요한 방문단은 최고급 호텔에 머물러야 하니까요. 그런데 리셉션으로 다가가는데 한국 팀이 먼저 체크인을 시작했습니다. 아, 한국에서 오셨군요. 환영합니다. 직원의 밝은 목소리가 로비에 울렸어요. 그녀는 환한 미소로 한국 팀을 맞이했죠. 그들의 여권을 보자마자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심지어 서툰 한국어로 안녕하세요라고 인사까지 하더군요. 체크인은 순식간에 끝났어요. 직원은 호텔 시설을 친절하게 안내하고 심지어 한국인들이 좋아할 만한 파리의 명소까지 추천해줬습니다. 한국팀은 웃음꽃을 피우며 키카드를 받아들었어요. 이제 저희 차례였죠. 같은 직원인데 표정이 미묘하게 달라졌습니다. 미소는 있었지만 눈빛엔 온기가 사라졌어요. 중국에서 오셨네요. 그저 확인하는 말투였습니다. 환영한다는 말은 없었어요. 그리고 이어진 말이 저를 당혹스럽게 했죠. 보증금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또는 현금으로 준비해 주시겠어요?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어요. 조금 전 한국팀에게는 이런 요구를 하지 않았는데 말이죠. 하지만 프로페셔널한 태도를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신용카드로 하겠습니다. 하지만 방금 한국팀에게는 보증금을 요구하지 않으셨던 것 같은데요. 직원은 단조롭게 대답했어요. 호텔 규정입니다. 일부 국가 손님에게는 보증금이 필요해요. 일부 국가라는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중국에 대한 뭔가 다른 규정이 있다는 뜻이었죠. 신용카드를 내밀면서 속으로는 화가 치밀었어요. 중국 은행의 골드카드였지만 직원의 눈에는 그저 그런 카드 중 하나일 뿐이었습니다. 체크인을 마치고 로비에 잠시 앉아 있었어요. 다른 직원들이 프런트 데스크 뒤에서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국 드라마와 음악 이야기였어요. BTS 공연 티켓을 구하려고 애쓰는 직원, 한국 드라마 속 파리 장면을 좋아한다는 직원. 그들은 흥미롭게 한국팀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로비 한쪽에선 호텔 매니저로 보이는 사람이 한국팀 단장과 악수하며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마치 VIP를 맞이하는 듯한 태도였죠. 반면 중국팀 단장은 키카드만 받아들고 조용히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저는 로비 소파에 홀로 앉아 이 모든 광경을 지켜봤어요. 그리고 머릿속에 이상한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더 큰 나라인데 왜 이렇게 대우가 다른 걸까? 경제력, 국토 면적, 인구수 어느 하나 한국보다 작을 게 없는 중국인데 이곳에서는 우리가 마치 환영받지 못하는 손님 같은 느낌이었어요. 한국팀은 마치 오랜 친구처럼 대접받고 있었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파리의 아름다운 거리가 보였어요. 비행기를 타기 전까지만 해도 저는 이 도시를 정복하러 온 것 같은 기분이었는데 이제는 마치 이 도시에 받아들여지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이주연이 나왔어요. 우리는 잠시 눈을 마주쳤죠.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양미 씨, 방은 어떠세요? 저희 내일 포럼에서 같은 테이블이래요.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네, 좋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제가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이주연은 어떻게 이 호텔에서 이토록 자연스럽게 느끼는 걸까요? 어떻게 그녀의 나라는 이토록 쉽게 존중받는 걸까요? 외교적 지위나 국적보다 뭔가 다른 게 더 중요하다는 걸 저는 처음으로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중 미디어 포럼이 열리는 컨퍼런스 센터로 향했습니다. 파리의 아름다운 햇살이 창문을 통해 쏟아져 들어왔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어제의 불편함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컨퍼런스 센터 입구에 도착하자 웅장한 건물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세계 각국의 기자들과 방송인들이 모여 있었어요. 명찰을 받고 행사장으로 들어갔죠. 양미 CCTV라고 적힌 명찰을 가슴에 달며 어깨를 폈습니다. 이곳에선 적어도 내 직함이 나를 대변해줄 거라 생각했어요. 첫 번째 세션은 국제 미디어의 신뢰성과 영향력이라는 주제였습니다. 저는 앞쪽 자리에 앉아 발표를 경청했죠. 영국 BBC, 독일 ARD, 프랑스 프랜스 24의 대표들이 차례로 발표했어요. 그들의 공통된 메시지는 신뢰였습니다.
시청자의 신뢰를 얻는 것, 그 신뢰를 유지하는 것이 미디어의 가장 큰 자산이라고요. 점심시간 후 패널 토론이 있었어요. 진행자가 아시아 미디어 대표로 한국의 이주현과 저를 불렀습니다. 연수생 신분이지만 각국 대표로서 의견을 나누는 자리였죠.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중국 미디어의 위상을 보여줄 기회였습니다. 먼저 양미 씨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중국 미디어는 어떻게 국제 무대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습니까? 진행자가 물었어요. 저는 준비했던 대답을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중국은 역사와 영향력 면에서 세계 중심 국가입니다. 우리 미디어는 객관적 사실 전달을 통해 세계에 중국의 목소리를 알리고 있죠. 국영 미디어의 강점은 강력한 인프라와 풍부한 자원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온전한 방송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 순간 진행자의 표정이 미묘하게 바뀌었어요. 그럼 이주연 씨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 미디어의 국제적 영향력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이주연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한국 미디어는 신뢰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삼고 있어요. 우리의 콘텐츠가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이유는 시청자들이 우리를 신뢰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신뢰는 국력보다 오래 걸리죠. 크기보다 진실성이 더 중요하니까요. 진행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신뢰라 좋은 지적입니다. 양미 씨, 중국 미디어와 신뢰의 관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갑자기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이건 예상치 못한 질문이었어요. 중국 미디어의 신뢰. 이전까지 저는 신뢰보다 영향력과 위상에 더 초점을 맞춰왔죠. 물론, 잠시 말을 고르며 대답했습니다. 중국 미디어도 신뢰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 큰 그림을 봐야 합니다. 중국은 14억 인구를 가진 거대 국가로 세계 경제의 핵심 축이죠. 우리의 영향력은 단순한 신뢰 이상의 것에서 비롯됩니다. 이주연이 부드럽게 끼어들었어요. 규모는 중요하지만 신뢰 없는 규모는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어요. 한국 드라마나 K-팝이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이유는 강요하지 않기 때문 아닐까요? 사람들이 스스로 찾아오게 만드는 매력, 그게 바로 진짜 영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중들이 작게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겉으로는 여유를 유지했지만 내심 당혹스러웠어요. 이주연의 말은 너무 자연스러웠고 그녀의 관점은 청중들에게 더 설득력 있게 다가간 것 같았습니다. 토론이 끝나고 휴식 시간, 유럽의 여러 미디어 관계자들이 이주연에게 다가가 명함을 건넸어요. 반면 저에게는 거의 아무도 오지 않았죠. 한쪽 벽에 기대어 커피를 마시며 이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중국 내 가치가 세계에서 통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불안이 처음으로 피어올랐어요. 제가 믿어온 중국의 위상이라는 개념이 여기선 그다지 의미가 없어 보였습니다. 이주연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양미 씨, 좋은 토론이었어요. 내일 미디어 박람회는 더 흥미로울 것 같아요. 그렇군요.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이주연의 따뜻함이 오히려 신경 쓰였어요. 그녀는 자신이 우위에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진심으로 동료애를 느끼는 걸까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 파리의 화려한 거리를 걸으며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세계는 중국을 어떻게 보고 있는 걸까? 다음 날은 프랑스 미디어 산업 박람회 일정이었습니다. 호텔 조식을 먹으며 어제의 토론을 계속 떠올렸어요. 이주연의 말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죠. 신뢰는 국력보다 오래 걸려요. 그 말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묘하게 가슴에 남았습니다. 박람회장은 파리 북부의 거대한 전시관이었어요. 세계 각국의 미디어 기업들이 자신들의 기술과 콘텐츠를 선보이고 있었죠.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화려한 조명과 웅장한 규모에 압도됐습니다. 중국과는 입구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대형 스크린과 최신 방송 장비들이 눈길을 끌었죠. 우리 중국팀 부스는 크고 화려했습니다. 중국의 5G 방송 기술, AI 앵커, 초고화질 영상 시스템을 전시했어요. 저는 부스 안에서 방문객들에게 중국 미디어의 발전상을 설명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이제 세계가 중국 미디어의 힘을 볼 차례야. 그렇게 생각하며 자신감 있게 서 있었죠. 그런데 기대와 달리 우리 부스를 찾는 방문객은 그리 많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대부분 멈춰서서 잠깐 구경하다가 질문 없이 지나갔습니다. 반면 전시장 중앙에 있는 한국관은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그곳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와 박수 소리가 부러웠죠. 1시간쯤 지났을까 서양인 기자로 보이는 남성이 우리 부스에 다가왔습니다. 그는 프랑스 지역 방송국 소속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어요. 중국의 미디어 기술은 정말 인상적입니다. 특히 AI 앵커 기술이요.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
이런 첨단 기술이 어떻게 중국 내 언론의 자유와 공존하나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저는 당황했어요. 준비된 대답은 기술적인 부분에 관한 것뿐이었거든요. 하지만 침착하게 대응하려 했습니다. 우리 중국은 국가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특별한 미디어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첨단 기술은 사실을 더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한 도구죠. 기자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그렇군요. 하지만 제 질문은 그게 아닙니다. 서구 미디어 시장에서 신뢰를 얻기 위해 중국 미디어는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나요? 특히 검열과 보안 문제가 계속 제기되는 상황에서요. 저는 식은땀이 났습니다. 이건 제가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었어요. 본사에서 승인된 대답만 해야 하는데 그런 민감한 질문에 대한 공식 입장은 없었거든요. 중국 미디어는 항상 객관적 사실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술 발전을 통해 더 정확한 정보 전달이 가능해졌고요. 기자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그의 눈에는 실망감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몇 마디 더 묻다가 이내 자리를 떠났죠. 저는 그제서야 숨을 내쉬었어요. 분명 좋지 않은 인상을 남겼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때 전시장 반대편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어요. 호기심에 그쪽으로 걸어갔죠. 한국관에서 이주연이 서양 기자들에게 둘러싸여 인터뷰를 하고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녀는 유창한 프랑스어로 대답하고 있었어요. 한국 언론의 독립성과 신뢰 구축 전략은 투명성에 있습니다. 우리는 국가와 별개로 진실을 추구하죠. 국민들이 신뢰하는 미디어가 되기 위해 늘 비판적 사고를 유지합니다. 기자들은 계속해서 질문을 던졌고 이주연은 자신감 있게 대답했어요. 심지어 민감한 정치 질문에도 주저없이 답변했죠. 그녀 주변으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한국관 전체가 활기찼어요. 넷플릭스 관계자로 보이는 사람들이 한국 드라마 제작자들과 열띤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유럽 방송사 대표들은 한국의 다큐멘터리 제작팀과 협업을 논의하고 있었죠. 거기엔 뭔가 자유로운 분위기, 창의적인 에너지가 있었습니다. 다시 중국관으로 돌아오는 길 가슴이 무거웠어요. 우리의 화려한 기술과 거대한 규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관심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중국관을 찾는 이들도 대부분 기술에만 관심을 보였죠. 그들의 눈에는 경계심이 있었어요. 저녁이 되어 박람회가 마무리될 때까지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미디어 교류라는 이름으로 참가했지만 진정한 교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저 형식적인 명함 교환뿐이었죠. 박람회장을 나서며 깨달았습니다. 현실 앞에서 제 자부심이 무력해지는 순간이었어요. 제가 그토록 믿었던 중국의 위상, 중국 미디어의 영향력이 이곳에서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신뢰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가 더 큰 힘을 발휘하고 있었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건 뭘까? 단지 이미지의 문제일까? 아니면 더 깊은 무언가일까? 미디어 포럼 마지막 날 주최 측은 참가자 모두를 위한 공식 만찬을 준비했습니다. 베르사유 궁전 근처의 고급 레스토랑이었어요. 프랑스의 역사가 숨쉬는 고풍스러운 공간이었죠. 황금빛 샹들리에, 화려한 벽화, 대리석 기둥 그 모든 것이 웅장했습니다. 레스토랑 입구에서 안내원이 참가자들을 맞이했어요. 그는 명단을 확인하고 국가별 테이블로 안내했습니다. 저는 중국 대표단과 함께 서 있었죠. 단장님께서 앞장서서 안내를 받았어요. 중국 대표단이시죠? 이쪽입니다. 안내원은 우리를 레스토랑 구석, 주방 근처의 테이블로 안내했습니다. 자리에 앉으니 식당의 구조가 한눈에 들어왔어요. 창가에는 프랑스, 독일, 영국 대표단이 앉아 있었고 그 옆으로 한국팀의 테이블이 있었죠. 그들은 모두 창문을 통해 베르사유의 아름다운 정원을 볼 수 있는 위치였습니다. 반면 우리 테이블은 주방 옆이라 소음도 심했고 다른 참가자들과 교류하기도 어려운 위치였어요. 단장님의 얼굴이 굳어졌죠. 저도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세계 2위 경제대국인 중국이 이런 취급을 받다니. 단장님이 안내원에게 말했어요. 다른 자리로 바꿀 수 있을까요? 우리도 창가 쪽이 좋겠습니다. 안내원은 미안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모든 자리는 미리 배정되어 있습니다. 규정상 변경이 어렵습니다. 단장님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지만 얼굴에 실망감이 역력했어요. 우리는 조용히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주방에서 나오는 시끄러운 소리와 함께 저녁 식사가 시작됐죠. 식사가 한창일 때 누군가 우리 테이블에 다가왔어요. 이주연이었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저에게 말했죠. 양미 씨, 괜찮으시면 자리를 바꾸실래요? 우리 테이블이 창가라 경치가 정말 좋거든요.
제가 대신 여기 앉을게요. 순간 저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분명 호의였지만 그 호의를 받아들이는 것이 마치 저희의 상황을 인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구제를 받는 듯한 느낌이었죠. 그럴 필요 없습니다. 여기도 좋아요. 제 답변은 딱딱했어요. 이주연의 표정이 잠시 당혹스러워 보였지만 곧 이해한다는 듯 미소 지었습니다. 알겠어요. 하지만 나중에 마음이 바뀌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그녀가 돌아간 후 테이블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단장님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굳이 그렇게 거절할 필요는 없었을 텐데.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단장님의 말씀이 맞았습니다. 제 자존심이 합리적인 제안을 거절하게 만든 거죠. 식사를 하면서도 계속 이주연의 제안이 마음에 걸렸어요. 그녀의 배려가 오히려 더 선명하게 제 마음에 남았습니다. 만찬 중간에 각국 대표의 건배사가 이어졌어요. 프랑스, 독일, 영국 그리고 놀랍게도 한국 대표가 차례로 초대됐습니다. 한국 대표는 유창한 프랑스어로 건배사를 했고 모두가 박수쳤어요. 중국 대표는 초대받지 못했죠. 만찬이 끝나고 호텔로 돌아가는 길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왜 우리는 창가에 좋은 자리를 받지 못했을까? 왜 건배사를 할 기회를 얻지 못했을까? 그리고 왜 이주연은 그렇게 쉽게 자리를 양보할 수 있었을까? 호텔 로비에 도착했을 때 이주연이 엘리베이터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자 미소 지었어요. 오늘 만찬 어땠어요? 음식은 맛있었죠? 네, 괜찮았습니다. 짧게 대답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어요. 그래서 덧붙였습니다. 자리 제안해줘서 고마워요. 제가 좀 무례했네요. 이주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충분히 이해해요. 제가 당신 입장이었어도 그랬을 거예요. 그 말이 저를 더 당혹스럽게 했어요. 이주연은 제 마음까지 이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우리는 침묵했어요. 그때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이주연 씨, 어떻게 그렇게 자신감 있게 행동할 수 있죠? 이곳에서 한국은 정말 환영받는 것 같아요. 그녀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자신감이라기보다는 편안함이 아닐까요? 우리가 세계에서 특별한 대우를 바라지 않아요. 그저 서로 존중하며 진심으로 만나는 것.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고 우리는 각자의 층에서 헤어졌어요. 제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지만 이주연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저 서로 존중하며 진심으로 만나는 것. 그날 밤 처음으로 상대방의 태도에 제 감정이 흔들렸어요. 중국인으로서의 자부심과 함께 어떤 불편한 자각이 서서히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머릿속엔 계속 의문이 맴돌았어요. 왜 중국과 한국의 대우가 이토록 다른 걸까? 이건 단순한 우연일까? 아니면 뭔가 더 깊은 이유가 있는 걸까? 호텔방 책상에 놓인 태블릿을 켰습니다. 궁금증을 참을 수 없어 검색을 시작했어요. 처음엔 단순한 비교였죠. 중국 여권 무비자 국가, 한국 여권 무비자 국가. 결과가 놀라웠습니다. 중국 여권은 약 80개국의 무비자 입국이 가능했지만 한국 여권은 거의 190개국에 가까운 나라에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었어요. 세계 여권 순위에서도 한국은 상위권, 중국은 중하위권이었죠. 어떻게 이런 일이 믿을 수 없었습니다. 중국은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인데 어떻게 여권 영향력에서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을까요? 더 궁금해져서 다음 검색어를 입력했어요. 유럽에서 중국인 관광객 이미지 그리고 유럽에서 한국인 관광객 이미지. 검색 결과를 보고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몇몇 기사와 포럼에서 중국인 관광객은 시끄럽고 규칙을 잘 지키지 않으며 무례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었어요. 반면 한국인 관광객은 세련되고 매너가 좋으며 조용하고 예의 바르다는 평가가 많았죠. 특히 한 여행 블로그의 글이 눈에 띄었습니다. 파리의 한 카페 주인이 쓴 글이었어요.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 오면 가게가 순식간에 시끄러워져요.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고 직원들에게 소리를 지르죠. 반면 한국인 관광객들은 항상 조용히 줄을 서고 떠날 때는 테이블을 깨끗이 정리합니다. 이런 문화적 차이가 각 국가의 이미지를 형성하는 것 같아요. 그 글을 읽으며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부정하고 싶었지만 제가 중국에서 본 일부 관광지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시끄럽게 떠들고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고 줄을 서지 않는 사람들. 그런 모습이 우리의 이미지가 되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자료를 읽었어요. 세계 언론 자유도 지수, 국가 브랜드 가치, 해외에서의 이미지 조사 모든 자료가 저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자랑스럽게 여겼던 중국의 위상과 현실 이미지 사이에 큰 괴리가 있었어요.
특히 놀라웠던 건 서방 국가들이 중국의 경제적 성장은 인정하면서도 그 이면의 가치와 시스템에 대해서는 깊은 불신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반면 한국은 비록 규모는 작지만 민주주의와 투명성, 창의성을 바탕으로 한 신뢰를 쌓아왔다고 평가받고 있었어요. 검색을 계속하다 국가 이미지에 관한 한 연구 보고서를 발견했습니다. 그 보고서는 국가 이미지를 구성하는 요소로 국민의 행동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어요. 아무리 정부가 거대한 홍보를 해도 그 나라 사람들의 일상적인 행동이 실제 이미지를 만든다는 거였죠.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밤하늘의 파리가 아름다웠어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좁은 시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중국이 강대국이니까, 세계 2위 경제대국이니까 그것만으로 존중받을 수 있다고 믿었던 제 생각이 얼마나 단순했는지 말이죠. 다시 태블릿으로 눈을 돌렸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검색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신뢰받는 방법. 그 결과들을 읽으며 저는 천천히 깨닫기 시작했어요. 진정한 강대국은 단순히 경제력이나 군사력만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것, 신뢰를 쌓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무너지는 자존심과 함께 새로운 깨달음이 피어나기 시작했어요. 이주연의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신뢰는 국력보다 오래 걸려요. 그 말의 의미를 이제야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내일은 일정이 변경되어 서울에 들르게 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처음에는 그저 경유지로 생각했지만 이제는 다른 시각으로 한국을 바라보고 싶어졌습니다. 잠들기 전 창문을 열고 파리의 밤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어요. 내일부터는 좀 더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봐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파리에서의 일정이 끝나고 출장 연장으로 한국에 며칠 머무르게 됐습니다. 처음엔 불필요한 일정이라고 생각했지만 어젯밤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사실들 때문에 오히려 기대가 생겼어요. 한국이라는 나라, 그리고 그 사회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 이주연이 그토록 자신있게 말했던 신뢰는 어디서 오는 걸까?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입국장에서부터 직원들은 따뜻한 미소로 저를 환영했어요. 더 놀라운 건 한 직원이 중국어로 먼저 저에게 말을 걸었다는 점이었죠. 니하오. 처음 방문하셨나요?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 파리에서의 경험과 너무 달랐습니다. 여기선 제 국적이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배려의 대상이었어요. 입국 수속도 빠르고 친절했고 아무도 저를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공항에서 서울 시내로 향하는 열차에 탑승했어요. 차내는 조용했죠. 사람들은 각자 휴대폰을 보거나 가볍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지만 시끄럽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헤드폰을 끼거나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했어요. 그 질서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하고 나서 지하철로 갈아탔어요. 지하철 내부는 놀라울 정도로 깨끗했습니다. 바닥에 쓰레기 하나 없었고 벽면은 반짝반짝 빛났어요. 좌석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노약자석을 철저히 비워두었고 서로 배려하며 승하차했습니다. 한 노인이 탑승하자 즉시 한 젊은이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 모습이 너무 자연스러워 보였습니다. 강요된 규칙이 아니라 마치 내면화된 예의처럼 느껴졌죠. 호텔에 도착해 체크인을 하는데 프론트 직원이 저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었습니다. 중국에서 오셨군요. 환영합니다. 그리고는 호텔 주변 관광지와 맛집을 친절하게 안내해 주었어요. 파리에서처럼 보증금을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방에 짐을 풀고 잠시 쉰 후 저녁 식사를 위해 밖으로 나갔어요. 밤 9시가 넘었는데도 거리는 밝고 안전해 보였습니다. 여성들이 혼자 걷고 있어도 전혀 불안해 보이지 않았어요. 이런 밤거리의 안전함이 놀라웠습니다. 작은 식당에 들어갔어요. 처음 보는 한국 음식이었지만 직원이 영어와 중국어 메뉴판을 모두 가져와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음식을 주문하고 물 한 잔을 요청했더니 직원은 정중히 깨끗한 물과 컵을 가져다 주었어요. 그 섬세한 서비스에 감탄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계산할 때도 직원은 밝게 웃으며 다음에 또 오세요라고 말했죠. 진심 어린 서비스가 느껴졌습니다. 다시 거리로 나왔을 때 건너편 공원에서 사람들이 모여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호기심에 다가가 보니 즉석 거리 공연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관객들은 조용히 앉아서 음악을 감상하고 있었어요. 공연이 끝나자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나 주변 쓰레기를 챙기고 질서 있게 자리를 떠났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말이죠. 호텔로 돌아오는 길 편의점에 들렀어요. 작은 공간이었지만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직원은 졸지 않고 친절하게 저를 맞이했습니다. 생수 한 병을 구매했는데 직원이 봉투를 주며 감사합니다라고 말했어요. 사소한 거래에도 정중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호텔 방으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서울의 밤거리는 반짝이는 네온사인과 현대적인 건물들로 화려했지만 그보다 더 인상적인 건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루 만에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고 있음을 느꼈어요. 이전까지 한국을 그저 작은 이웃나라로만 여겼던 제 시각이 얼마나 편협했는지 깨달았습니다. 크기와 위상은 국력의 일부일 뿐 사회의 질서와 시민의식 그리고 그로부터 비롯되는 신뢰는 또 다른 차원의 국가 경쟁력이었어요. 침대에 누워 오늘 본 서울의 모습들을 떠올렸습니다. 파리에서 한국팀이 환대받던 이유가 이제 조금씩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자국에서부터 이미 신뢰를 쌓는 생활 방식과 태도를 갖추고 있었던 거죠.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 이주현과 강남의 한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그녀를 기다리며 거리를 내다봤어요. 질서 있게 길을 건너는 사람들, 깨끗한 보도, 규칙적으로 움직이는 버스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이런 모습이 특별하게 느껴지지 않았을 텐데 지금은 모든 것이 새롭게 보였습니다. 양미 씨, 오래 기다리셨어요? 이주현이 밝은 미소로 인사하며 자리에 앉았어요. 파리에서 만났을 때와 달리 이번에는 그녀를 바라보는 제 시선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작은 나라의 방송인이 아니라 존경할 만한 동료로 보였어요. 아니요, 방금 왔어요. 서울은 정말 아름다운 도시네요. 이주연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마음에 드셨다니 다행이에요. 파리에서 돌아오신 후 어떠셨어요? 저는 잠시 침묵했다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파리에서의 경험이 제 생각을 많이 바꿔놓았어요. 어떤 점에서요? 제가 중국의 크기와 경제력만 보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하지만 세계는 그것보다 다른 가치를 더 중요하게 여기더군요. 특히 한국에 와서 보니 그 차이가 더 분명하게 느껴졌습니다. 이주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양미 씨가 그렇게 생각하시다니 놀랍네요. 사실 크기나 힘은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우리 한국도 오랜 시간 노력해왔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이주연은 한국이 어떻게 국제사회에서 이미지를 개선해왔는지, 어떻게 시민의식을 높여왔는지 설명해 주었습니다. 정부의 정책도 중요했지만 무엇보다 개개인의 의식 변화가 큰 역할을 했다고 했어요. 양미 씨, 기억하세요. 기술은 따라잡을 수 있지만 신뢰는 쌓는 데 시간이 걸리죠. 우리도 처음부터 잘했던 건 아니에요. 수많은 실수와 반성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 말에 처음으로 진심 어린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더 이상 자존심이나 우월감을 내세울 필요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배울 점을 솔직히 인정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게 느껴졌어요. 사실 저는 항상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강대국은 경제력만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요. 이주연은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각 나라마다 강점이 있어요. 중국의 역사와 문화적 깊이는 정말 대단합니다. 그걸 바탕으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간다면 분명 세계가 더 존경하는 나라가 될 거예요. 그녀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비판이나 조롱이 아닌 진심 어린 격려였으니까요. 우리는 한국과 중국의 미디어 발전, 문화 교류에 대해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처음으로 대등한 관계에서 솔직하게 소통하는 기분이었습니다. 헤어질 시간이 되자 이주연이 말했어요. 다음에 한국에 방문할 기회가 있으면 꼭 연락주세요. 물론이죠. 그때는 제가 더 나은 방송인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이주현과 헤어진 후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길에 창밖 풍경을 바라봤어요. 질서 있는 교통, 깨끗한 거리, 친절한 사람들. 이 모든 것이 한국의 국격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비행기에 오르면서 생각했어요. 중국도 이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 우리도 경제력 외에 세계가 존중하는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베이징 공항에 도착했을 때 갑자기 모든 것이 새롭게 보였습니다. 시끄럽게 떠드는 사람들, 줄도 서지 않고 앞으로 나서는 승객들, 바닥에 무심코 버려진 쓰레기들. 전에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모습들이 이제는 너무도 선명하게 보였어요. CCTV 연수센터로 돌아와 출장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공식 보고서에는 미디어 포럼의 내용과 기술적 교류에 대해서만 서술했어요. 하지만 그 마지막 페이지, 개인 소감을 적는 란에 저는 조용히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중국이 진짜 강해지기 위해서는 신뢰를 먼저 배워야 합니다. 그날 저녁 창밖의 베이징 야경을 바라보며 다짐했어요.
제가 먼저 변화해야 한다고. 그리고 언젠가 앵커가 된다면 단순히 국가의 위상만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신뢰를 쌓는 중국의 모습을 세계에 보여주고 싶다고. 이 여정은 저에게 단순한 해외 출장이 아니었습니다. 삶을 바꾸는 깨달음의 순간이었어요. 국격이란 무엇인지, 진정한 강대국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처음으로 그 의미를 온전히 이해한 것 같았습니다. 제 책상 위에는 이주연이 준 작은 선물이 놓여 있었어요. 한국 전통 책갈피였습니다. 그 위에 적힌 문구가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진정한 강함은 겸손에서 시작된다. 그 말이 제 새로운 여정의 시작이 될 것 같았습니다. 지금까지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새로운 시각을 줄 수 있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다음에도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